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정말 필요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외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인기 있고 성공한 삶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하고 연락처에 수백 명의 지인들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가 아니라 소수의 진실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편안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세 가지 이유. 둘째는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 진실. 셋째는 친구 관계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 9가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친구들과 만나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이 모임 저 모임 참석하며 바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69세 송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매월 정기 모임도 있고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도 함께 다니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서부터 이런 활동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 생일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일이고 모임 때마다 새 옷을 사 입는 것도 부담이고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피곤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차 모임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은 제가 변했다고 서운해하더군요. 이런 경험은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노동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관계 유지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관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도 고려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친구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추구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르고 있던 사실은 진정한 자유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를 사회적 성취나 경제적 독립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 의무감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들,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허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여러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동호회 등에서 차례로 발을 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모임들에 나가지 않게 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텃밭 가꾸기, 손자들과 놀아주기, 아내와 함께 산책하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골프보다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의 경험은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의무나 체면 때문에 유지하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연과의 교감, 자기 자신과의 대화 등이 어떤 화려한 사교 모임보다도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등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들이 어떤 사교 활동보다도 더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은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들,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들에서는 과감히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둘째로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관계들입니다. 서로의 성취를 비교하고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하며 재산이나 건강 상태를 과시하는 분위기의 모임들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나 위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일방적인 관계들입니다. 항상 내가 들어주기만 하고, 내가 도와주기만 하고, 내가 베풀기만 하는 관계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한쪽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관계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들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사람들, 내 약점을 알고 있지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합니다. 둘째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들입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진실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들입니다. 거칠애 없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모임을 그만두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참석 빈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격주로, 그 다음에는 월 1회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들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는 역할을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모임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다면 후임자에게 넘기고 주도적인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역할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참여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는 관심사의 변화를 이유로 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거나 다른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정리를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독서는 훌륭한 혼자 시간 활용법입니다.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인생 에세이 같은 책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산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조적인 활동들도 혼자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듣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등은 모두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작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한정되고 가치관이 달라지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친구는 많지 않고 관계에는 계절이 있으며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은 외로움과 혼자 있음이 다르고 관계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며 진정한 자유는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은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형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현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들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속에서 보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의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